네, 이번 시간은 C# 프로그램의 19번째 시간으로 인터페이스 및 주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C#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최대 고비라고 할 수가 있고, 저번 시간에 보셨던 가상함수나 오버라이드 함수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터페이스와 주상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사용하기입니다. 인터페이스 사용하기는 먼저 인터페이스서는 다중 인터페이스 구현,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 명시적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부분입니다. 먼저 문법은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이용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는 자리 대신에 인터페이스를 사용했고, 관례적으로 인터페이스 이름은 i라는 대문자 서두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변경자가 없습니다. 자, 왜 없냐? 무조건 퍼블릭입니다. 어떤 것이든 올 수가 없고 오직 퍼블릭만이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본문이 바디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바디가 없고요. 인터페이스 메소드 시그너처만을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특징들은 저희들이 한번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버추얼 함수. 자, 인터페이스에 쓰는데 모든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가상 메소드입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다 가상 메소드가 되거든요. 자, 바디가 없는 걸 보는 채신 분이 있겠지만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안 붙여도 무조건 뭐가 되냐? 가상 메소드입니다. 무조건 가상 메소드가 되고요. 첫 번째. 자, 가상 메소드는 스태틱과 함께 사용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가상 메소드 중에서도 인스턴스 메소드만 올 수가 있습니다. 아예 스태틱은 올 수가 없고요. 다음은 자,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가상 메소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터페이스 안에 어떠한 형태의 변수, 그러니까 그게 인스턴스 변수이든 아니면 클래스 변수이든 어떤 것도 올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표기한 UML 표기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인터페이스는 자, 가상 메소드만 가지고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 본 바와 같이 가상 메소드는 밑에서 오버라이드를 가능하게 했죠. 자, 그러면 오버라이드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선언한 인터페이스 내의 가상함수를 오버라이드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용어 차이를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와 클래스의 하이라키는 상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고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관계는 implementation, 자, 구현 관계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역시 상속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내용에 따르면 토큰이라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죠.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구현의 관계입니다. 자, 비록 여기 콜론이라고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 사용하는 상속과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구현의 관계입니다. 자바 언어는 이것을 extends, 자, 클래스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일 때는 extends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 콜론 대신에요. 그리고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때는 implement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C샵에서는 무조건 콜론을 사용하시면 되고, 실상 의미는 인터페이스, implement와 자, 구현과 상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메소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의 경우 하나 이상의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바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name이라는 것이 있고 accept라는 것인데 모두 가상함수고, 자, 클래스 토큰에서 이것을 모두 오버라이딩을 해줘야만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는 지금 생략되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요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진 가상함수들을 모두 구현을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 있다. 자,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는 역시 다중상속이 또 지원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클래스와 클래스는 단일 상속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다중 구현이 되고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사이도 상속이 됩니다. 그것을 다중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상속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진 메소드의 추가적인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모두 오버라이딩 한 다음에 추가적인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의 모든 메소드를 구현해야만 합니다. 즉 모두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 바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고 저희들이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메소드와 그것을 구현한 메소드입니다. 자, 보시면요. 앞서 보셨던 토큰 클래스에서 내용이 생략되어진 내용을 여기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iToken의 name이라는 가상 메소드가 있었고, 자, 다음은 iVisitable이라는 인터페이스, 자, iToken이라는 인터페이스, name이라는 가상 메소드가 있었고, iVisitable이라는 인터페이스에는 역시 accept라는 그런 가상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요것을 저희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여기 override라는 키워드가 모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virtual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virtual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인터페이스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앞서 나온 것과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다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드 함수 간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자, 그러므로 앞서 보신 내용에 따르면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드 함수는 동일한 접근 권한, 동일한 반환값, 동일한 메소드명, 동일한 인자 리스트를 가져야만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name과 accept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상 여부에 관계없이 역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 자, 먼저 다음 과정인 명시적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모는 앞서 18강에서 보셨던 클래스 상속에서 보신 데모입니다. 애니멀 데모이고요. 이 데모는 제가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드 메소드, 자, 가상 메소드와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 18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인터페이스는 그 가상 메소드와 오버라이드 메소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에서요. 자, 가상 메소드 mov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을 전부 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클래스 이름 대신에 자, 클래스 이름 대신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인터페이스 이름은 뭡니까? 관례적으로 앞에 접두어 i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리플레이스를 해버렸고요. 자, 리플레이스를 해서 다 i로 바꾸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은 퍼블릭이 필요가 없고 역시 버추얼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상 메소드니까요. 그리고 무조건 퍼블릭이니까. 그리고 메소드 바디도 아예 필요가 없죠. 사실 이런 무브라는 메소드들은 iAnimal의 무브라는 메소드 같은 경우는 구현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정상적이겠죠. 더 합리적이겠죠. 왜냐면 도그가 무브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이니까요. 역시 버드가 무브하는 것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니까. 하지만 동물이 무브하는 것은 정말 다형적이죠. 정말 다양한 어떤 행동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아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빼버리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라는 클래스는 iAnimal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콜론이지만 이것을 구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명시를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오버라이드 역시 제가 여기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드가 필요 없죠. 이거는 무조건 가상 메소드고, 자, iAnimal을 임플리멘트 하는 것은 무조건 이것을 오버라이딩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버드도 제가 오버라이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글은 bird를 상속받았습니다. bird는 다시 iAnimal을 상속받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뭐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인터페이스를 통한 가상 메소드와 오버라이드 메소드의 관계는요, 클래스 하이라키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쓰실 수가 없고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여러분이 삭제를 한다면, 뭐가 되느냐? 하이딩. 자, 네임 하이딩이 될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에 있는 무브가 절대로, iAnimal에 있는 move 시그너처, 자, move 가상 메소드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오버라이드 할 수가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을 쭉 제가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자, 어떻게 나옵니까? 이글에 있는 move란 메소드가 bird의 move를 hide 했다라고 나오지, 요것이 bird와 i 인터페이스처럼 오버라이드의 관계가 오버라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워닝 메시지 없으려면 뭘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new라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iAnimal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앞서서는 제가 animal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iAnimal이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컴파일 에러가 떴죠? 어떤 에러입니까? 네, 맞습니다. 인터페이스로는 객체를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왜냐면, 아예 메소드 구현이 없잖아요, 지금. 메소드 구현도 없고, 멤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인터페이스입니다. 제 앞 시간에서, 이 버추얼 함수를 가지는 클래스들은 일종의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 인터페이스,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그 부분만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예 객체 자체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bird라고 밑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을 했고요. 자,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헐헐 폴짝폴짝 헐헐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헐헐 폴짝폴짝 헐헐인데, 자, 보시면 헐헐 맞죠? 버드니까 헐헐 헐헐 맞습니다. 자, 인터페이스고 가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 인터페이스에서 무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인터페이스는 어차피 무브 바디 자체가 없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도구는 폴짝폴짝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글이 뭐가 나왔습니까? 헐헐이 나왔죠? 자, 이글 메소드는 뭘 출력하냐면 독수리 요형제라는 문자를 출력하는데, 그냥 헐헐을 출력합니다. 자, 이것 역시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마지막 예제 메소드 구현의 마지막 그 샘플에서 우리 확인을 그 원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글의 무브는 아무것도 오버라이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단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그것이 상속으로 일단 넘어가기 시작하면 구현이라고 하지 오버라이딩이 되지가 않고 오버라이딩 되지 않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되는 거는 인터페이스와 그것의 첫 번째 구현 클래스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소드 오버로딩,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 자,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오버라이딩, 자, 오버라이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주로 임플리멘테이션 구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명시적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은, 자, 그러니까 앞서 보신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은 묵시적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인터페이스 이름 점 메소드 이름을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예를 보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인터페이스 이름 점 네임, 자, 메소드 이름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 네임은 다른 네임이 아니고 이 i 토큰에 있는 네임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네임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어떤 이름을 지칭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FQN, Fully Qualified Name이라고 그러죠. 줄여서는 FQN이라고 합니다. 역시 accept는 I visitable을 한 메소드를 구현했다. accept라는 메소드를 구현했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시적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이 인터페이스, 이 메소드 구현은 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이 인터페이스, 자, 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요 메소드를 구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요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요거는 iVisitable 에 있는 억세트를 구현한다라는 것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퍼블릭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i토큰을 i토큰에 있는 네임 메소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혹은 오버라이딩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니까 당연히 퍼블릭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버추얼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버추얼을 했어도 안 되죠. 왜냐면 오버라이드 하는 경우 버추얼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앞서 보신 버추얼을 사용하는 그 구현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면서 또 버추얼이기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목적이 i토큰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예 버추얼을 함께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 데모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코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온 건 좀 더 묵시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자, 묵시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인터페이스 메소드들을. 자, 명시적 구현이 아닙니다. 이 중에 제가 도구 하나만 명시적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적이려면 퍼블릭은 필요가 없죠. 자, 퍼블릭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퍼블릭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애니멀이라고 해서 move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제가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아주 잘 동작을 합니다. 자, 도구가 폴짝인데 자, 역시 잘 동작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하죠. 컴파일도 제대로 잘 되고요. 자, 그랬는데 자, 요것은 요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떨 때 차이가 나냐면 현재 bird라는 클래스는요. 자, bird라는 클래스는 iAnimal의 move를 묵시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자, 도구, 다시 한번 보면 명시적으로 구현을 했는데, 지금 보신 코드에서요, bird형 객체를 만들어서 bird라고, 자, bird move를 호출을 했고, 다음은 도구에서 제가 move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bird에도 move가 있고 도구에도 move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컴파일하면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무슨 메시지냐? 도구는 move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메소드를 인터페이스 구현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이 호출이 된다. 자, 이 인터페이스를 라이딩 하는 목적으로 혹은 구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메소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반드시 인터페이스만을 통해서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가능하다. 자, 요거는 가능하지만 왜? 있으니까요. 무브라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구도 이것을 구현했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만을 통해서 호출이 되고 이렇게 클래스를 통해서는 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명시적으로 구현한 메소드는요. 자,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구현한 메소드는 이 도구 클래스를 통해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되고요. 자, 그런 이유로 자, 반드시 퍼블릭이 붙을 필요 자체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도구를 통해서 어차피 접근이 안 되고 iAnimal을 통해서 접근만 가능한데 iAnimal 어차피 퍼블릭이니까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음은 버추얼도 아예 있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클래스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클래스는 아예 작성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클래스가 아예 무의미하죠. 어떤 클래스입니까? 자, 이런 클래스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클래스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죠. 왜냐면 이 진도 도구를 상속받았지만 어차피 여기서도 요 도구를 통해서 이 무브를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구를 통해서 아예 무브를 접근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왜? 명시적으로 구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런 코드가 나올 수 없고 이것은 아예 버추얼이 처음부터 될 수도 없던 거죠.
자, 여기 버추얼 쓰면 안 되죠. 버추얼이 처음부터 아예 될 수가 없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버추얼일 수도 없고요. 퍼블릭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IA니머를 구현하는 목적으로만 이 메소드를 사용해라. 자, 그래서 이 IA니머를 통해서만 이 move, 이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바로 명시적인 인터페이스 메소드 구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추상 클래스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 클래스의 정의, 추상 메소드의 선의미 구현, 세상 메소드의 특징,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추상 클래스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추상 클래스란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란 어떤 것이 추상 클래스냐?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추상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실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 클래스의 정의입니다. 추상 클래스는요, 클래스 앞에, 자, 클래스 키워드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시면 그 순간 추상 클래스가 되고, 이것은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틀린 문장이죠. 추상 클래스로는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UML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추상 클래스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게 추상 메소드다.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그것은 추상 클래스가 되는데요. 자, 이 내용,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상 메소드 선언 및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추상 메소드 선언 및 오버라이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자, 먼저 추상 메소드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추상 메소드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메소드 앞에 붙여주시고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body를 빼면 이것이 추상 메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죠. 인터페이스도 메소드 body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인터페이스 메소드도 메소드 body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상 메소드도 메소드 body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밑에서 구현을 해야 되죠.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클래스에서 이야기할 때는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밑에서 오버라이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클래스 내용과 동일하고요. 18강에서 보셨던 내용과 동일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abstract 추상 메소드는 뭡니까? 가상 메소드가 되겠죠. 버추얼 메소드가 됩니다. 자, 버추얼 메소드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었죠, 벌써. 버추얼 키워드를 붙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오버라이드 하는 키워드를 붙인 메소드이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인터페이스 내부에 선언된 메소드이든지, 아니면 abstract가 붙은 메소드 시그너처든지, 메소드이든지, 모두 가상 메소드가 되었죠. 자, 꼭 버추얼 붙여야만이 가상 메소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직 추상 클래스만이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메소드 선언 중에서 하나라도 abstract 들어가면 뭡니까? 이렇게 abstract를 앞에 클래스 이름 앞에 붙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추상 메소드를 쓰는가? 자, 왜 추상 메소드를 쓰는가는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추상 메소드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 선언만으로 정의가 됩니다. 맞죠? 추상 메소드는 자동적으로 가상 메소드가 됩니다. 오버라이드를 하니까. 자, 오버라이드 메소드로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로 오버라이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추상 메소드로 부모 클래스의 가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추상 메소드로 부모 클래스의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상 메소드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실제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도 있고 가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도 있고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만 하면 되죠. 뭡니까? 자, abstract 메소드로 가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 라고 그냥 하나만 하면 되겠죠. 왜? 이 전부 다 지금 가상 메소드죠. 맞습니까? 다 가상 메소드죠. 오버라이드 메소드나 추상 메소드나 뭐 전부 다 가상 메소드입니다.
자, 버추얼 딱지가 안 붙었다 뿐이지 사실은 가상 메소드죠. 자,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통해서 그냥 가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 요 하나만 외우시면 요거 다 외우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한 차이점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의 차이, 유사점은 먼저 무엇이냐? 자, 유사점은 객체를 생성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실드 키워드와 함께 사용되면 큰일 나겠죠. 실드는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다인데 지금 메소드 바디가 없으니까 분명히 상속이나 혹은 구현을 해서 밑으로 구현을 해서 클래스를 구현해서 직접 구현을 해주거나 오버라이딩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실드 키워드와 함께 사용한다는 건 말도 아닌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은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형태의 구현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가상 메소드니까 추상 메소드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 인터페이스는 어떤 형태의 구현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은 추상 클래스는 어떤 형태의 구현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뜻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어떨 때는 구현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추상 클래스를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중간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현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메소드는 자동적으로 퍼블릭이지만, 추상 메소드들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단, 프라이빗은 곤란하겠죠? 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오직 인터페이스만을 상속할 수 있는 반면에 추상 클래스는 다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도 있고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실제로 클래스입니다. 그죠? 실제로 클래스인데 메소드 바디만 빠질 수 있다. 메소드 바디만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터페이스와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중 상속이나 다중 구현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단일 상속만 되고요. 물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중 구현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중 구현이 되지만 클래스 같은 경우는 단일 상속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클래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C++ 같은 언어는 이 추상 클래스는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없는 언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흉내내기 위해서 C++에서요. 인터페이스를 흉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디를 가지지 않는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 선언만을 포함하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현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구현을 모두 제거하고 메소드 선언만 포함한 그런 클래스를 만들므로써 인터페이스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모를 통해서 추상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상 클래스에 대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모에서 저는 넘버라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자, 이 넘버라는 클래스는 안에 equal이라는 메소드, 추상 메소드와 다음은 not equal이라는 일반적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추상 메소드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추상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추럴 자연수가 이 넘버를 상속을 받았고요. 구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자, 밑에 보시면 abstract니까 override에서 재정의를 했습니다. equal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적당한 내용의 자연수를 검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자연수는 여기 멤버 i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생성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위에서 이 코드를 보시면요. 먼저 equal 같은 경우는 자, 넘버는 종류가 많습니다. 뭐 정수도 있지만 복소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qual을 검사하는 방법이 다르죠. 하지만 대체로 not equal의 경우는 equal의 반대가 not equal 아니겠습니까? 즉, 이 number라는 클래스 수준에서는 not equal이라는 메소드는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equal이라는 메소드는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abstract와
그냥 일반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 이 내추럴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바로 not equal이라는 메소드는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equal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not equal은 제대로 동작하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equal을 그대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추럴을 통해서 우리는 equal과 not equal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equal은 비록 재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의를 했지만 not equal이란 건 넘버 수준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 왜? equal은 숫자마다 equal을 검사하는 방법이 다르죠. 복소수가 검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정수가 검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각각의 오버라이딩, 하부 클래스들이, 자식 클래스들이 이것을 오버라이딩하게 놔두었고요. not equal은 equal의 반대라고 제가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현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코드, 실제 코드를 보시면 n1은 not equal n2냐, 자, equal n2냐라고 물어보는데 3, 3이니까 equal이니까 다음과 같은 메소드가 찍히게 되고, 만약에 제가 이걸 5라고 하게 되면, 자, 다른 숫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not equal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요, 언제 사용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자, 상위 클래스를 제작할 때 어떤 메소드들은 분명히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메소드들은 아직 구현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자, equal 같은 경우죠.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이것을 따로 구현하지 말고 그냥 abstract라고 만들어주면 이것을 자식 클래스의 수준에서, 자, 조금 더 구현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가 있을 때 구현을 해주고, 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필요한 부분을 구현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모두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바로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왜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의 일종이고 클래스가 가지는 거의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메소드 중에 일부가 메소드 구현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만 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추상 메소드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